예, 안녕하십니까. 백만장자입니다. 예. 핫도핫도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이 목요일인데요. 오늘만 또 잘 어떻게 버티면 내일 또 금요일 돌아오고 그러면은 바로 또 주말입니다, 여러분.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월요일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내일만 버티면 예, 또 쉬는 날이라는 거, 물론 또 뭐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대부분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만 고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지겨우시죠? 지겨우시지만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덜 지겹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꿈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러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삼성전자는 저는 희망이다, 우리의 꿈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힘든 구간일수록 예, 조금 잘 견디시고 견디는 것 같아요. 이게 인생은 힘든 구간, 그 고난의 구간을 잘 견디고 나야 또 이렇게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어렵고 힘든 구간을 견뎌야 된다. 그런데 정말 미래적으로 성장성과 실적 이런 게 받쳐준 회사에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어야지 다른 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물론 삼성전자 최고지만 지금 포브스에서 삼성전자를 다룬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포브스가 뭡니까? 예,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지죠, 경제지. 여기 이 포브스가 아마 생긴 지가 거의 아마 한 100년 가까이, 10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. 이게 아마 1900년대 초반에 17년인가 뭐 그때부터 생긴 경제지인데요. 상당히 나름 유명한 포브스 경제지 많이 들어보셨죠? 이제 여기는 뭘 잘하냐면 줄 세우기를 잘해. 줄 세우기. 무슨 줄 세우기냐면 1등부터 뭐 50등, 1등부터 10등 뭐 이렇게 줄 세우기를 잘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그 포브스의 월가의 아주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. 윌리엄 패색이란 분인데, 패색 약간 또 이름에서 약간 이게 또 조금 이렇게 좀 싸한데, 하여튼 뭐 이분이 아주 이 삼성전자에게 아주 이게 좋은 기고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, 자,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에 삼성전자, 즉 한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. 한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.6%를 기록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예,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.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? 예, 삼성전자가 있다. 패색, 이름이 이제 거슬리네. 하여튼 패색, 예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, 패색. 자, 1998년에 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네 번째로 컸던 한국이 그 지역에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,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을 했고,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퍼졌을 때와 또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빨리 최악을 면하고, 하여튼 뭐 위기가 닥치면 뭐 엄청나게 크게 위기가 닥친 것 같은데 한국은 뭐 금방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빨리빨리 회복됐다. 하여튼 결론은 뭐냐? 하여튼 막 대단한 나라다. 뭐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분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,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가졌던 어떤 숏 포지션이죠. 했던 시장 참가들을 예상을 뒤덮고 한국은 항상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훌륭한 실적의 퍼포먼스를 냈다. 이번 1분기도 1.6%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뭐 민간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보다 뭐 빠르게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. 뭐 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,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. 중국. 예,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.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근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일단 10억이 넘는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
중국은 그렇다 쳐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수 시장이 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약해요. 다른 뭐 인구가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가 2억이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높고 이런데 한국은 사실은 뭘로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. 그래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하고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하고 한국이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포브스에 있는 이분 칼럼니스트인 이 패색 이분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, 또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? 예, 바로 삼성전자가 있죠. 그래서 이분이 낸 보고서의 기사에 보면, 자, 한국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가 세계 경제 회복의 전조일 수 있다. 무슨 말이냐?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이 세계 경제의 회복의 전조일 수 있다.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에 다 들어가는 분야이고,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, 이게 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수출은 결국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호황에 이제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있다.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성장의 바로미터는 뭐다? 삼성전자다.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제가 요거를 강조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개방형 수출 국가이자 상당한 규모의 무역국인 한국보다, 특히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업보다도 전 세계의 그런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. 예.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지금 이 엄청난 빠른 움직임, 이런 것은 전 세계 경제가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, 즉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상승은 전 세계의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.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포션, 어떤 실적이 가치는 가치, 이런 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이 중국의 그런 어떤 내수시장 활성화가 하로 인한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. 특히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1분기 순이익이 다른 기업들의 순이익과 함께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지금 46% 증가했는데, 물론 다른 기업들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와 어떤 다른 글로벌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삼성전자의 그런 그 사이즈, 그런 어떤 임팩트, 이건 확실히 좀 더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기업이고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우리가 국내에서 손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. 이게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라면 진짜 시가총액 지금보다 2배, 3배 같겠지만,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되는 요소들이 조금만 제거가 돼도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아웃퍼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회사, 최고의 회사 삼성전자,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